강경사, 국가고시, 일타 강사, 복쌤의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굴절 검사에 대한 내용을 좀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하고요. 슬라이드가 많지는 않고 처음부터 이제 굴절 검사 순서대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순서대로 굴절 검사 순서와 이 과정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잘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놓치지 않는다면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비 검사 과정이 나오죠. 물론 이전에 문진이라는 과정이 나오긴 하겠지만 문진은 그냥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예비검사 종류. 여기에 이제 8가지 정도가 적혀 있는데, 자, 이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죠. 우선 나한 시력 검사. 나한 시력 검사는 2가지 패턴으로 나오겠죠. 1.0 이상이 있고요. 1.0 미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0 이상일 때는 정시와 수위성 원시를 구분해야 된다. 수위성 원시를 구분해야 되는 요소가 되고요. 1.0이 안 나올 때는 근시와 절대성 원시를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얘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추가적으로 약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문제들, 기출문제도 많고, 모의고사 체계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도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세한 검사. 자, 우세한 검사는 2가지가 나오죠. 로젠바하법이 있고요. 로젠바흐법 또는 바하법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원형, 구멍, 카드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세한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세한은 양안 조절균형 검사와 프리즘 처방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쪽 몰아서 처방하는 경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빼더라도 콘택트 렌즈로 노안 교정할 때, 모노비전 처방할 때 우세한은 멀리 보기에 원용 처방하고 비우세한은 근용 처방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2가지 요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양안 조절 균형 검사 부분에서 이제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우세한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꼭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조절 근점. 조절 근점 최대 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한 건데 조절 근점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 얘는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이 더 많이 나왔고 조절 근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많이 언급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봐둘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폭주 근점 MPC 검사는 자주 언급되죠. 최대 폭주량을 측정하기 위한 거고 얘는 여러분이 정상 기대값을 알아야 되고요. 정상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5에서 9cm 정도 되는 범위, 6에서 9cm 상관없고요. 이런 범위. 그 다음에 얘는 타각적 판정이 있고요. 다각적 판정이 있어요. 이거 2개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점인데 타각적으로 판정한단 말은 남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안구운동이 정지될 때 안구운동 정지가 나타났을 때고 자각적은 복시를 인식했을 때죠. 이런 식으로 자각적 판정, 타각적 판정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요소들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입체시 검사. 입체시 유무와 시력을 측정하는 건데 얘는 크게 원거리, 근거리에 대한 것들을 봐두셔야 되고 얘들은 C표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C표 형태를 봐두시고 세부적인 거를 묻기는 쉽지 않은데 C표 플러스 보조렌즈까지 이것들만 봐둘 수 있다면 입체시 검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색각 검사. 색각 검사는 크게 두 가지죠. 가계도가 나오거나 얘도 C표가 나오거나 C표 또는 기구가 나오거나 이렇게니까 이거 두 개의 문제들 생리학에 나올 수도 있고 글자 검사에 나올 수도 있고 2교시 끝에 있는 기기학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파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색깔 검사 판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방법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한 번씩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어느 게 또 나올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림 검사. 가림 검사는 크게 세 가지죠. 가림이 있고요. 가림, 벗김이 있고, 교대 가림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을 판정하는 방법, 판정법을 글과 그림으로 모두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글과 그림 모두 배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개가 다 중요하게 언급이 될 테니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보셔야 되고요. 자, 안구 운동은 단안이냐 양안 운동이냐를 구분만 하시면 되겠고요. 양안 운동은 나중에 이제 시기능 파트로 넘어가게 될 것 같지만 단안 운동 같은 경우는 봐두셔야 되고요. 단안 운동에 이어서 외안근까지 이어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예비 검사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시야 검사가 빠졌어요. 시야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대면 시야, 그다음에 탄젠트 스크린, 그다음에 뭐 기계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야 검사 중심 시야는 30도 범위 그리고 30도 중심 시야를 벗어난 모든 범위를 주변 시야라고 한다. 이런 것들 정도만 체크하시면 시야 검사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비 검사를 하고 나면 이제 타각적 굴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타각적 굴자 검사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레티라고 하는 검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AR이라고 하는 안굴전력 기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총검용법이란 단어는 중화굴전력을 물어보는 거고 순검용값은 교정굴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수는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값이 얼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티랑 상관없이 원래 이 눈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게 순검용값이고요. 총검용값은 내가 레티로 검사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총량이 레티로 검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값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근데 얘 둘을 같이 하게 하려면 검사거리 보정렌즈를 사용하면 이 둘이 같아지죠. 이렇게 되면 여기 있지만 두 개가 같아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50cm에서 발산광선으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수렴광선이 나왔다라고 하면 수렴광선은 고도 비정시일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고도 비정시일 때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수렴광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바꾸시면 돼요. 얘를 발산으로 바꾸면서 뭘 또 바꾼다? 움직임을 바꾸세요. 역행으로 바꾸고 만약에 수렴 동행이라 나왔으면 발산 역행이 되어야 되고요. 수렴 역행이라 되었으면
발산 동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중화 동행 역행. 더 센 경우에는 눈이 굴절력이 더 강한 경우에는 역행이다. 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중화굴절력, 검사거리 교정굴절력보다 약한 눈일 때는 동행이 된다. 근데 여기는 정시, 원시가 포함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프로토의 보조 렌즈 R이라는 표시가 검사거리 보정 렌즈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적 검역법에서는 최대 동적이니까 근거리 값을 찾기 위한 거고, MEM, 노트, 벨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MEM법이고요. 노트법은 검연기를 이동시키는 거, 벨은 시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도 한번 그냥 눈에 많이 켜놓으시면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다음 모형한 거만 중요하게 봐야 되죠. 뒤통 눈금, 뒤에 눈금을 우리는 교정값 S 값으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얘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S 값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렌즈 받침부에 추가한 렌즈는 부호만 반대로 해서 그대로 기록하시면 돼요. 왜? 얘는 모형 안에 들어간 값이 아니고 모형 외부에 세팅한 값이 돼서 그거를 빼주는 값이 교정 렌즈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호 반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형 안에 세팅 값으로 준 게 순검형값, 즉 교정 굴절력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형한 세팅을 주고 교정 굴절력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냥 세팅된 그대로를 적으셔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했는데 검사거리를 써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계시는 게 확실하게 정답을 맞추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굴절력계 우리가 AR이라고 하죠. 오토 리프렉토미터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는 지금 여기 프린트 또는 화면이 될 수도 있죠. 화면을 보여주고 이걸 해석하시오라는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석하는 문제들 꼭 봐두셔야 되고요. 여기 VD가 정점간 거리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근시성, 곡성, 직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값, 등가구명 굴절력, 굴절력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찾기 할 수도 있고 그냥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안 PD, 원용, 기준 PD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각막 데이터들이고요. 각막이고 얘가 수평, 수직,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각막 난시. 각막 난시의 축은 항상 약주경선. 이거를 외우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C-일 때 축방향의 약주경선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도 충분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실수 없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안경사한테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기계 중에 하나가 AR이라는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레틴은 안경에서 쓰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검사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안경원이 밝은데 조명도 약간 어둡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경원에서 레티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련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이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AR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프린트된 결과를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당연히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게 나올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잘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야 되는 요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타각적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자각적 굴절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최초 상위 굴절력은 기본적으로 음무를 하게 되죠. 어떻게? 등가 구명 굴절력에다가 보통 플러스 3디옵트로 음무를 해서 강한 근시 상태로 만들어서 이 음무된 걸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0.25씩 올리면서 BVS 값을 찾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고요. 얘는 뭐죠? 타각적을 했을 때고요. 타각적을 시행했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타각적을 시행하지 못했다라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BVS를 찾아요. 음무 없이. 음무를 안 하고 그냥 난시력에서 025부터 넣어가지고 찾은 겁니다. 찾은 상태에서 예상 난시도의 절반, 절대값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050을 더해서 이게 또 다른 음무값이 돼요. 이게 하나의 음무값이 되면서 근시성 상태로 만들고 나서 방사선시표를 가지고 난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싶은 건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보시는 게 좋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BVS 값을 정하는 기준은 BVS 값이든 뭐 최대 교정 시력이든 뭐 전부 다 음, 최대 시력의 최대 플러스 굴절력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라서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서 그래서 플러스 도수기 때문에 근시는 낮은 거고요. 원시는 높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시는 낮은 거, 원시는 높은 걸 선택하는 이유가 최대 시력이 나오는 최대 플러스 굴절력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문들 많으니까 한번 꼭 예문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검사 끝나고 나면 방사선 지표로 난시 유무를 측정하고 난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축과 굴절력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보면 난시 유무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난시 유무 검사를 위한 시표는 방사선 시표고요. 점군 시표는 난시 정밀 검사니까 이미 난시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지 난시 유무를 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라는 거. 자, 구분은 원시가 난인 거와 나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원시는 음무 상태라면 근시와 똑같다. 그러니까 원시 난 나머지 이렇게 묶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건에서는 S-C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가 어차피 약주경선이기 때문에 축 나누기 30하면 시간이고요. 시간 곱하기 30하면 약주경선 축을 알려준다. 그래서 망막에 가까운 게 후초선이라서 강주연선 방향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6시가 선명이라고 하면 곱하기 30 하면 우리가 180도라고 쓰죠. 180도는 약주경선이죠.
자, 약주경선인데, 자, 6시는 세로선이잖아요. 수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난시가 되겠죠. 얘 강주잖아요. 180은 수평이니까 수평이 약주, 수직이 강주. 그래서 C- 처방일 때 180축이면 우리가 직난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문제를 물어보는 패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물어본 패턴에 절대 현혹되지 않고 답을 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자, 그다음에 원시가 나뉠 경우에는 S 플러스 C식으로 바꿔서 똑같이 문제 풀이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망막에 가까운 게 전초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건 원시 우물을 하든 근시 우물을 하든 안 하든 난이든 우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약주경선이 후초선이 망막에 가까운데 원시 남만 유독 전초선이 망막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선명해 보이는 방향선이 달라지니까 SC 표기 전환하는 것도 표기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표기로 판단하는 것들도 서로 다른 걸로 써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사선 시표는 수직 수평, 즉 180, 90은 그림 그려서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사축은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럴 때는 마주 본다라는 개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국시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의 공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기 전환 SC, S-CC이냐, S 플러스 C식이냐에 가르치고 구분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그림으로 하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추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사선 지표 끝나고 나면 이제 정록 검사로 1.0 시력을 확인해야 되죠. 1.0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고요. 자, 구명굴절력의 과교정과 저교정을 판단하고 1.0 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녹색은 단파장이고요. 적색은 장파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망막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적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가 선명하면 우리가 적색 빨간색 글자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구명굴절력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녹색이 선명하면 우리가 녹색 또는 흰색, 검은색 이 계열들은 다 원시도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플러스 구명굴절력을 증가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근시인데 적색 배경이 선명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도수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현재 부족하니까 근시인데 마이너스가 필요하단 말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시는 저교정, 원시는 과교정 상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단순히 도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묻는 것도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간 좀 더 진행된 현재 초점이 교정 창단원이나 초점이 망막 앞에 있다, 망막 뒤에 있다, 또는 전체적인 지금 근시안인데 과교정 상태다, 저교정 상태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방전에서 마이너스 025, 플러스 025 추가하고 빼고 더하고 하는 것만 공부하시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정록 검사를 할 때는 내가 1.0을 교정을 했다면 1.0 교정 상태라면 적색은 망막 뒤에 녹색은 망막 앞에 가운데 노란색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요. 맞아야 되는데 적색이 선명하다 보면 적색이 망막 근처에 있다는 말이니까 전체적으로 초점이 앞에 있단 말이고 녹색이 선명하단 말은 녹색이 망막 근처로 간다는 소리니까 전체적인 초점이 망막 뒤로 밀렸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기억하셔가지고 배열을 잘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왜 자꾸 놓치냐면
우리가 보통 시표를 보게 되면 여기가 적이고 여기가 녹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인 줄 알아서 여기가 앞에 적이고 후초선 쪽이 녹색인 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강 하거나 기하강 할 때 적색 파장이 장파장이고 녹색이 그에 비해서는 단파장이라는 거는 계속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같이 가지고 와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했던 거를 물리 기하에서는 적색이 장파장이라고 문제로 나오면 이해하면서 이거를 굴자검사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적색이 장파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음, 과목이 절대 무조건 따로따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이어지는 것들은 꽤 많이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판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난시 정밀 검사 무수히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3교시 그림 단골 문제죠. 그림으로 내기 너무나도 좋은 문제라서 2교시에는 그냥 말로 줄 거고요. 3교시는 그림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시축, 난시굴전력 정밀 검사인데 자, 우선 검사 전에 S-050 정도의 추가 도수를 장입을 해서 녹색 바탕의 시표가 잘 보이게 세팅을 한다. 그러니까 약한 원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검사를 해야 된다.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거. 요거 그냥 기본 세팅 값이니까 요거는 36회에 문제가 나와 있기도 하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난시축 정밀 검사는 고정된 축 방향과 중간 기준축 또는 A라고 하는 표시가 일치되면 축 방향 검사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 방향을 적색 점이 빨간색 점이 있는 방향 쪽으로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 있는데요. 상관없죠. A 있고 여기 적색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축을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려도 어차피 이 선을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선 내려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 빨간 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이 없다고요. 어쨌든 보고 그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걸 봐야 됩니까? 왼쪽 걸 봐야 되나요? 오른쪽 걸 봐야 되나요? 위에 걸 봐야 되나요? 밑에 걸 봐야 되나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이거는. 이건 한 선이기 때문에 얘를 올리면 이쪽 선을 이렇게 들어올리면 얘가 꺾여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빨간색으로 가고 얘도 빨간색으로 가는 건 동일하니까 구분은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난시 굴절력 정밀 검사에는 교정된 축 방향에 P 또는 적색 또는 흰색 점 아무거나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P가 가 있든 색깔점이 가 있든 P가 지워졌다면 색깔점이 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적색점이 일치될 때 선명하면 적색은 마이너스 도수였으니까 C-영효를 추가하고 흰 점이 일치됐을 때 선명하면 C-영효를 감소해요. 왜 C 플러스 영효를 추가한다고 안 적냐면 포로토에는 특히나 수동 포로토에서는 우리가 국시에 나오는 수동 포로토에는 원주렌즈가 마이너스 원주렌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렌즈 값을 증가시킨다, 감소한다만 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시를 동일한 값을 두 단계를 넣었다면, 동일한 값을 두 단계 연속 조정했다면 그와 반대 방향으로 반대값으로 S값을 한 단계 추가시켜야 된다라는 개념. 이것도 36회차의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거는 아마 제 것 교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어떤 얘기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를 감을 잡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안 조절 균형 검사죠. 물자 검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양안 조절 균형 검사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넣다 보니까 가입도 검사를 이제 넣지를 못했는데, 가입도 검사는 이제 식이능 파트에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네, 양안 조절 균형 검사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양안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다. 시력 균형이 아니죠. 시력 균형보다는 조절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렌즈의 P 또는 로타리 프리즘을 이용해서 상을 분리시킨다. 그리고 약간 음무를 한다.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더 선명하게 보일 눈에 S 플러스 025를 추가해서 균형을 맞추는데,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우세한 방향이 잘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프리즘 분리법이 있고요. 프리즘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 분리가 있고요. 평강 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강 정록 이생도 있어요. 정록 이생. 자, 프리즘 분리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베이스 업과 베이스 다운이 들어가는데, 방향을 잘 보셔야 되고요. 어느 쪽이 위를 보고 어느 쪽이 아래를 보는지 잘 보셔야 되고, 평강분리법은 그게 별로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 평강 정록이색은 1차로 단한 이색 검사를 먼저 실시한다라는 거. 단한 이색 검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양안 균형을 본다라는 거. 검사가 이렇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단한 검사를 가지고 먼저 문제를 많이 내게 될 겁니다. 실제로 36회 나와 있고 또 모의고사에도 나와 있으니까 어떤 식의 풀인지 문제로 물어보는 건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안 조절 균형 검사는 어렵진 않아요. 잘 보이는 군에 S 플러스 025를 추가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얘가 균형이 안 맞을 때나 균형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할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균형이 안 맞을 때는 그냥 우세한이 잘 보이게 놔두는 것이 베스트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빠져있지만 가입도 검사라는 거는, 가입도 검사는 플러스 렌즈 추가도 가능하고요. 플러스 추가. 그 다음에 CR 클로스 실린더 0.50 디옵터 렌즈를 이용하고 격자 시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서는 수평선이 선명하면 노안이죠. 선명하면 노안으로 판정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정록 이색으로도 할 수 있죠. 정록 이색 시표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녹색이 선명하면, 녹색 선명한 게 노안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결론 냈을 때는 그다음에 하나 더 상대조절력 균형법. 상대조절 균형. 즉 2분의 NRA랑 더하기 PRA 해가지고 나누기 2에서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죠. 조금 다시 적을게요. 2분의 NRA와 PRA를 두 개 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근데 하는 건 다 좋은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낼 때 이론적 가입도인지 실제 또는 조가 가입도를 묻는 건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가입도는 균형 값이고요. 균형일 때 찾으면 되고, 얘는 오히려 과교정일 때 찾으시면 됩니다.
과교정일 때 들어간 값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입도 검사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입도 검사 문제도 너무나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의 종류들이 나와 있으니까 기출 또는 안겨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 이렇게 보면 충분히 경험은 많이 하실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안 놓칠 수 있는지를 본인의 체크 방법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절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순서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 요소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봤고요. 굴절 검사도 생각보다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2, 3교시 합쳐서 30문제가 넘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점수를 잘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최대 점수를 받아내는 게 좋아요. 조가랑 굴절에서 최대 점수를 받아내면 특히나 3교시는 두 과목 합쳐서 30문제이기 때문에 25문제 이상만 점수를 낼 수 있다면 너무나도 편해집니다. 거기다가 재료학만 맞아도 35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가, 굴절 검사, 재료학만 3교시에서 거의 만점 받아도 나머지 다 틀려도 합격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접근하기가 쉬운 과목들에서 최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를 요청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하기 전에 이제 나는 실무가 약하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경사 기초임상 실무교육 지금 이제 동남보건대 평생교육원에서 복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쌤 9958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톡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링크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너무나 좋지만 실습이다 보니까 최대 정원 12명을 모집해서 소규모 집중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바쁘시겠지만 또는 뭐 직장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1월 12일 개강을 해서 매주 월, 화 이틀 진행을 하고요. 총 이틀 하고 총 4주간 진행합니다. 4주간 40시간 동안 실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론은 거의 없고요. 실습에 반복적인 실습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경원 가셔가지고 처음에 한 1, 2개월 또 3개월 정도까지 해야 될 내용들을 집중 실습으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오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나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문의 부탁드리고요. 굴절검사에 대한 빨간키 정리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